예, 삼각함수로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 삼각비를 배워. 뭐 A, B, C라고 하면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 A분의 B, 코사인 세타 A분의 C,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 C분의 B, 이렇게 하는 거 배운단 말이야, 그지?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책이 없어. 말을 하지. 삼각함수를 배울 거야. 삼각함수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삼각비에서는 세타를 얼마까지 밖에 못 써? 최대? 이거 아무리 늘려봤자 어디까지 밖에 못해? 90도를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지? 90도도 안 돼, 그지? 90도면 말이 안 되잖아. 물론 이쪽이 직각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쓰는 세타라고 하는 게 몇 도잖아. 뭐 90도, 60도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90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과 이게 도로 표현된다라는 것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 두 개가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래서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일반각의 표현이라는 걸 배울 거야. 일반각. 두 번째 호도법이라는 걸 배울 거야. 호도법. 알겠죠? 일반각과 호도법. 일반각으로는 요 90도밖에 안 되는 걸 더 넓혀줄 거야. 알겠죠? 막 더 큰 각에서도 값을 구할 수 있게.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거는 이 도라는 걸 그 라디안으로 바꾸면서 얘네들이 어쨌든 실수 범위에서 함수라는 건 대응을 해야 되잖아. 대응할 수 있게 x값 하나에, 그러니까 세타값 하나에 어떤 y값 하나를 가질 수 있도록 실수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수로 바꿔줄 거야. 알겠죠? 삼각비를 함수로 바꿔줄 거야.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 일반각, 일반각의 표현. 두 번째 호도법. 알겠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해.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하고 뒤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잠깐만, 예,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것부터 해볼게요. 시초선이라는 건 시작이 되는 선이라는 걸 의미야. 시작이 되는 선. 동경은 움직여서 만들어진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초선이 이렇게 있었어. 얘를 이렇게 움직인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동경. 얘가 시초선, 얘가 동경. 그럼 걔네들이 뭘 만들어? 어떤 각을 만든다 이거야. 각을 만들어. 시초선이 돌아가면 동경을 만들면서 각을 만들어. 그러면 각의 방향이 있어. 각의 방향.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 걸 우리는 플러스라고 할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거꾸로 돌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요렇게 요쪽으로 돌아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해. 그러면 어떤 동경이 이렇게 있어. 얘가 시초선, 얘가 동경이었어. 여기가 예를 들어 뭐 45도였다고 쳐봐. 45도. 그럼 플러스로는 45도 돌아간 거죠. 플러스로는. 그럼 거꾸로는 몇 도 돌아간 거야? 거꾸로는 몇 도 들어갔어? 360에서 얼마를 빼? 45를 빼면 되잖아. 315도 돌아간 거지, 거꾸로. 315도. 거꾸로 315도 돌아갔다 라고 하면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15도야 라고 표현할 거야. 거꾸로 돌아갔으니까. 방향으로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거꾸로, 플러스는 앞으로 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의 방향은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을 양의 방향,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을 음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40도로 했네. 40도면 이쪽으로 40도, 요 거꾸로 뭣도 320도를 돌았다. 복사기가 이상하네.
나오면 줄게. 예, 그래서 보면 그림을 동경 그림으로 나타내지. 70도 하면 여기서 이렇게 70도 돌려서 그리면 돼. 780도는 한 바퀴가 360도예요. 두 바퀴 하면 720도고 720도 한 다음에 얼마만큼 더 간 거야? 60도 더 간 거죠. 뭐 그림으로 봤을 땐 60도만 보이는 거야. 그지? 근데 실제로는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60도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30도는 거꾸로 130도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케이? 거꾸로.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간 거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된다. 일반각이라는 게 있다고.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각도가 실제로는 한 바퀴를 돌고 왔는지, 두 바퀴를 돌고 왔는지, 세 바퀴를 돌고 왔는지 몰라. 우리 눈에는 그냥 얘만 보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360도 한 바퀴야? 한 바퀴를 n번 돌았어. n은 정수로 나타내요. n번 돌았어 라는 표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각을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그걸 일반각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알파도라는 각도에다가 앞에 360도 곱하기 n을 그냥 써주기만 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일반각의 표현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게 없어요. 840도는 다시 360도 돌아 한 바퀴, 720도 돌아 두 바퀴 하고 얼마만큼 더 갔어? 840도는 120도만큼 더 간 거지. 그러면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120도 이렇게 나타낸다. 1140이라고 하는 건 한 바퀴 360도, 두 바퀴 720도, 세 바퀴 1080도거든요. 360씩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럼 얼마만큼 더 갔어 여기서? 60도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러니까 360 곱하기 3 더하기 60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05도라는 건 마이너스 360도 하고 마이너스 얼마만큼 더 가? 45도만큼 더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이렇게는 잘 안 표현하고 얘가 플러스로 표현되면 좋겠어. 마이너스 720도 더하기 여기서 360을 빼면 315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서 얘를 이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15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 알겠죠? 그게 일반각이다. 나온다. 사분면의 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사분면이 갖고 있는 각도가 있어요. 그럼 그 각도가 1사분면은 0도부터 90도까지 1사분면이었거든. 그죠? 1사분면 0도부터 90도까지 90도부터 180도, 180도부터 270도, 270도부터 다시 360도까지를 각각의 사분면으로 쪼갰는데 이 사분면의 각 앞에도 뭘 붙여? 360도 곱하기 n을 붙이는 거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앞에다 이걸 붙여. 이거 붙여. 앞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 이거 붙여서 쓰면 3분면의 각을 표현한 게 됐어. 일반각으로 표현했어 라고 말한다는 거야. 알겠죠? 0도부터 90, 90도부터 180, 180부터 270, 270부터 360까지는 변한 게 없는데 그냥 360도 곱하기 n만 앞에다 더 붙여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반각의 표현이에요. 그냥 일반각의 표현. 그러면 각 사분면은 몇 사분면의 각이니? 얘는 360도 가죠?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돈 건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의미가 없잖아. 그럼 실제로 얼마만큼 더 갔어? 20도만큼 더 간 거지. 그럼 20도는 어디인데? 20도 1사분면의 각이네. 1사분면의 각이네. 이렇게 찾아주면 돼. 610도는 360도를 간 다음에 720도까지는 못 갔네. 그치? 720도까지는 못 가. 그러면 얼마만큼 더 가는 거야? 여기서 360이니까 250도만큼 더 가는 거죠. 그러면 250도는 여기가 180, 여기가 270이니까 270 조금 전이네. 그죠? 그럼 얘 3, 4분면의 각이야 라고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750도는 마이너스 360 거꾸로 한 바퀴, 거꾸로 두 바퀴, 720 거꾸로 두 바퀴 돌고 슉슉 돌고 얼마만큼 거꾸로 가? 30도만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럼 1, 2, 3, 4, 4분면에 있는 각이야 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찾아주면 돼요. 일반각의 표현을 하고. 여기까지 되게 쉬운데 이제 문제엔 요게 나와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약간 개념센 막 너무 막 뛰어넘는 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 3, 4분면에 있는 각이래. 모르겠어.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라고 하면 요 문제 어떻게 푸시냐면 그냥 이렇게 4분면을 그리세요. 거기 옆에다 4분면 그리세요. 밑에 이렇게 뭐 이렇게 공간 있잖아요. 그죠? 4분면 그리세요. 넘어갔어요. 4분면 그리세요. 4분면 그리세요. 경료씨 밤에 안 잤어? 잤어? 4분면 그리시고 세타를 몇 개로 쪼갰대 지금? 3개로 쪼개는 거지. 3으로 나눴잖아. 3개로 쪼개. 그럼 4분면도 3개로 쪼개. 이렇게 3개로 쪼개세요. 3개로. 3개로. 저기 오남에 3개로 마트 있는데 3개로 쪼개세요. 쪼갠 다음에 1, 2, 3, 4를 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써. 1, 2, 3, 4 써. 세타는 원래 어디 있었대? 몇 사분면에 있었대? 세타는 원래 3, 4분면에 있었잖아. 3, 4분면 동그라미 쳐. 3, 4분면 3, 4분면 3, 4분면을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3, 4분면이 원래 있었던 4분면을 말해주면 돼. 어디 있었어? 1, 4분면에 있지. 1, 4분면에. 그 다음 어디 있어? 3, 4분면에 있지. 그 다음에 어디 있어? 4, 4분면에 있지. 그래서 답이 1, 3, 4, 4분면에 있어요. 이라고 말해주면 돼. 그 풀이를 보시면 세타가 여기 보시면 이 그림 그려서 그냥 푸는 거예요. 세타가 원래 3, 4분면에 있었으니까 180부터 270도 사이에 있었어. 앞에 360도를 곱하죠. 그리고 나서 세타를 3으로 나눠. 그러니까 여기도 3으로 나누고 지금 이렇게 여기 3으로 다 나눈 거야. 3으로 다 나눈 거야. 3으로. 그럼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3분의 세타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본 거야.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n에다 1 넣어보면, n에다 0 넣어보면 60도부터 90도.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60도부터 90도가 여기죠, 여기. 그게 여기 처음에 나오는 거야. 여기. 처음이 아니고 여기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둘이 180이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10이지. 여기. 180부터 210. 여기에 3, 4분면이 3, 4분면이 있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보면 240에다 60 더하니까 여기 나오겠죠. 여기. 이게 300이에요. 300. 그 다음에 330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으로 푸는 걸 그냥 그림으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푸시면 돼요. 식으로 할 필요 없이. 알겠죠? 요 식으로 푸는 방식이 그냥 여기 그림에다 푸는 거랑 똑같다고. 오케이? 세타를 얼마로 나눠? 3으로 나누면 그냥 이거 3칸으로 쪼갠다고. 4로 나누면 4칸으로 쪼개. 5로 나누면 5칸으로 쪼개. 그래서 1, 2, 3, 4, 1, 2, 3, 4 쓴 다음에 뭐 3, 4분면에 있었대. 그럼 3, 4분면에 있던 데를 찾아주면 끝나.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래요. 세타를 2로 나눠요. 그러면 4분면을 얼마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 1, 2, 3, 4. 1, 2, 3, 4. 그럼 어디 있어? 여기랑 여기 있죠. 2, 4분면이랑 4, 4분면에 있는 거야. 2, 4, 4분면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요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부터 요 5가지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걸 외울라 치면 어렵고 좀 이해하면 그래도 할만하니까 한번 볼게요. 처음에 1번 거기 그림 다 있고 설명 다 있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1번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렇게 4분면에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온 걸 베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엄청 여러 번 돌아가지고 여러 번 돌아서 여기까지 온 알파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치자. 알파가 지금 큰 각이야. 알겠죠? 근데 알파 입장에서는
요만큼이 없으면 좋겠어. 알파가 여기 돌아서 힘겹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요만큼이 없었으면 좋겠어. 왜? 없으면 그냥 한 바퀴만 남잖아. 그지? 한 바퀴 하고 이만큼 더 왔는데 이만큼 더 온 거 싫어. 빼버리고 싶어. 근데 그만큼 누가 지금 더 가고 있었어? 베타가 그만큼 갔잖아. 그지? 얘가 없어지고 싶어 하는 애랑 베타랑 똑같다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려. 그러면 그냥 한 바퀴만 남아. 360도 곱하기 n 한 바퀴만 남게 돼. 이게 일치한다. 야, 일치한다. 두 번째, 일치하는데 방향이 반대야. 일치하는데 방향이 반대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일치하는데 방향이 반대. 일치하는데 방향이 반대. 이렇게 있어. 일치하는데 방향이 반대야.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돌아간 걸 알파라고 할 거야. 알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돌아간 걸 베타라고 할 거야. 그럼 또 알파 입장에서 이만큼이 없으면 나 반바퀴만 남게 되는데, 반바퀴만. 그지? 180도만 남게 돼. 그래서 또 어떻게?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려. 그러면 일반각의 표현 360도 곱하기 n은 두고 180만 써놔. 이렇게 180만 써. 알겠죠? 이렇게. 요거랑 요거 이해를 하면 할 수 있어. 이해를 하면. 그림을 이해하면. 한 바퀴를 만들던가 반 바퀴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세 번째, X축 대칭. 이렇게 생긴 동경이 있었어. 내가 알파야. X축에 대칭시켜. 이게 X축이거든. 여기가 이렇게 대칭시켜. 여기까지 온 거, 이렇게 온 거를 베타라고 하는 거야. 알파 베타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똑같겠네. 그러면 요만큼이 알파였으면 요만큼도 알파겠네. 각도로 봤을 때. 그죠? 그럼 베타가 이만큼 온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가면 한 바퀴 되네. 알파만큼 더 가면. 즉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한 바퀴 돼.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4번 Y축 대칭. Y축 대칭이 되면 그림이 요렇게 있었어. Y축 대칭의 그림이 요렇게 돼. 내가 알파였어. 요게 돌아가는 게 베타가 돼. 그러면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어때요? 같겠지, 둘이. 그죠? 여기 대칭인데 얘네 둘이 대칭인데 여기도 같을 거 아니야, 각도가.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알파 베타 베타 알파만큼 더해. 그러면 반바퀴가 되는 거야. 반바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렇게. 오케이? 되죠? 마지막 5번. 5번은 y는 x 대칭이에요. 으이씨, 그림이 삐뚤어. y는 x가 있고 동경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y는 x 대칭되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만큼이 알파고요. 요만큼 돌아간 게 베타야. 그럼 여기도 알파겠네. 여기도. 그죠? 대칭이니까. 여기도 알파랑 베타랑 더해주는데 360도 곱하기 n까지 똑같은데 다 더하니까 몇 도밖에 안 돼? 여기는 베타 온 다음에 알파까지 왔어. 그러면 몇 도밖에 안 돼? 90도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는 90을 더해줍니다. 90도를 더해줘요. 아시겠죠? 요 5개 기억하시면 돼요. 요 5개만 물어볼 거야. 막 이상한 거 특별한 거 물어보는 건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것도 그림 그려보면 풀 수 있어요. 그게 여기 다 설명 있습니다. 이 특강에.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풀어볼게요. 다시. 예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세타랑 7세타가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러면 그림.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이렇게 되겠네. 요렇게 돌아간 걸 알파. 아니, 알파가 세타. 세타. 7세타가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돌아간 얘를 7세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7세타 입장에서 요 세타만큼 없으면 반바퀴 되네. 그죠? 반바퀴 되네. 보이죠? 그림? 반바퀴. 반바퀴? 예? 그러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n은 그대로 쓰고 반바퀴 180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 몇 세타야? 빼니까 6세타.
6으로 약분해주면 세타는 60 곱하기 66에 36 n 플러스 6, 30도 이렇게 되네. 근데 문제에서 세타는 어디 있대요?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대요. 세타가 1 넣으면 n에다 1 넣으면 몇 도예요? 90도. 그럼 아직 사이에 없네. 그지? 90도 걸치지 않잖아. 2 넣으면 120 더하기 30이어서 150. 150은 저기에 딱 걸치죠? 답은 150도. 세타는 150도였어요. 라고 말해주면 돼. 150도가 정답. 오케이. 유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일치한대요. 일치하는 거 그냥 제일 처음 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얘가 세타인데 6세타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6세타가 큰 거니까 더 많이 돌아온 거야. 그럼 6세타 입장에서 나 요만큼 없으면 좋겠네. 그러면 딱 한 바퀴네. 그래서 6세타 빼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이런 형태고 5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고 세타는 7, 5, 35 2, 5, 10 n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고 싶으니까 그냥 1 넣으면 72도가 정답이 될 거예요. 72도.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Y축 대칭? Y축 대칭되게 그냥 그림을 하나 그리라고. 요렇게 여기 대칭되게 여기 요렇게 Y축 대칭되게 그림을 그려. 그러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 4세타야. 얼마만큼 더 가고 싶어? 얼마만큼 더 가고 싶어? 이만큼 더 가고 싶네. 이만큼 누구랑 똑같아? 세타랑 똑같잖아. 세타. 그러면 4세타랑 세타랑 더해. 그러면 반바퀴 가는 거죠? 반바퀴.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반바퀴 180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파? 근데 졸려? 이거 벗어. 더워서 졸린 것 같은데? 5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 5로 나눠주시면 세타는 72 곱하기 n 플러스 36이 됩니다. 5로 나눠주시면 어디 있대? 180부터 90부터 180 사이에 있대. 1 넣으면 그냥 얼마죠? 1 넣으면 108 싹 들어가네. 그죠? 108이 싹 들어가. 90도부터 180 사이야. 싹 들어가. 아주 좋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일반각 표현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 세타랑 6세타, 세타랑 5세타 요거 잘 연습해 두시면 또 시험에서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호도법이라는 게 있다. 호도법. 우리가 쓰는 도는 뭐 42도 이런 거는 이게 실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 실수가 아니야. 실수로 표현될 수 없어. 알겠죠? 우리가 그냥 쓰는 숫자에 맞춰서 쓸 수가 없다고. 이게 60분법, 얘를 60분법이라고 하거든요. 60분법이야. 그래서 얘를 그냥 갖다 막 쓸 수 없으니까 얘를 어떤 실수처럼 생긴 라디안, 뭐 땡 라디안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걸 호도법이라고 얘기할 거야. 호도법. 알겠죠? 호도법. 그거 이렇게 깨먹는 건 호두잖아. 그지? 얘는 호도. 알겠죠? 그 호도마루 아니고 호두마루. 알겠죠? 호도법. 기억해 주시고. 호를 이용해서 뭐 만드는 이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원을 그려, 원. 원을 그려. 아, 여기 살짝 찌그러졌네.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해. 반지름. 맞지? 요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요 호의 길이로 이렇게 만들어. 이게 얘를 딱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싹 돌려. 그러면 요 정도 돼갖고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도록 만들어줘. 요렇게. 알겠죠? 이때 얘를 세타라고 해. 세타. 각도라고 해. 알겠지? 세타. 그러면 이런 거야.
이 원주,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얼마지? 반지름 r일 때 원의 둘레는 2 파이 r이잖아. 원의 둘레는. 그지? 그거랑 요 r이랑 비교할 거야. 반지름이랑 비교하면 2 파이 r은 몇 도지? 몇 도를 의미하는 거지? 원의 둘레는 각도로 보면 360도잖아. 한 바퀴 다 돌리는 거니까 360도고 r은 몇 도라고 생각한다고? 세타라고 생각한다고. 세타. 근데 이때 봐봐. 파이는 뭐야? 여기서 파이는 세 글자로 파이는 뭐야? 정답이야. 원주율이야. 원주율. 얘 파이 한국 이름 원주율. 원주율은 얼마지? 3.14 1592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걔는 무슨 수야? 무슨 수? 파이는 유명한 무슨 수야? 끝나지 않아. 계속 반복되지 않고 순환하지도 않고 계속 막 바뀌어. 그런 거 무슨 수라고 해? 무리수야. 무리수. 무리수는 실수야? 아니야? 무리수랑 유리수랑 합쳐서 실수잖아. 파이 뭐라고? 실수라고. 실수. 에? 실수야. 반지름은 반지름 길이잖아. 길이. 그럼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이 문제는 누구야? 얘만 도라는 게 이상한 거네. 그치? 얘만 도야. 이상해. 그래서 요식을 잘 정리하면 도를 세타를 도에 대한 식에서 실수에 대한 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알겠지? 그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누가 했대. 그래서 r이 지워져. r 지워지고요. 여기 내항의 곱은 360도는 2파이 세타. 우리 뭐가 궁금해? 세타. 세타는 2파이분의 360도. 즉 파이분의 180도로 나타낸다는 거야. 알겠지? 세타는 파이분의 180도. 어떨 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같다고 했을 때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해. 이때 이 세타를 그래서 얘를 그냥 뭐라고 한대? 1라디안이라고 할 건데 라디안 뭔가 이름이 뭔가 두리안도 아니고. 두리안 먹어봤어? Have you ever eat 두리안? 두리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뭔지 몰라? 이렇게 막 뾰족뾰족뾰족뾰족 이렇게 생겼는데 까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약간 바나나 같이 생긴 바나나 안에 거처럼 생긴 이런 게 막 있어. 탁 먹어. 그럼 무슨 맛이 나? 방구 맛이 나? 맛은 단맛이 나. 달콤한 맛이 나는데 향이 약간 가스 같은 향이 나. 메탄가스 같은 향이. 이 과일의 왕이야 얘가. 그래서 잘 익은 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방구만 나는 거, 방구 맛이 많이 나. 잘 익을수록. 그런 거 있는데 두리안. 어쨌든 이 라디안이란 말은 잘 안 써. 그래서 그냥 왜냐면 이게 다 그냥 실수로 나타낸다고 생각하니까 생략해서 써야. 알겠죠? 잘 안 써. 그냥 1이라고 생각하는 거. 1. 그래서 파이분의 180을 1이라고 생각해 주자 라고 하는 게 호도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각도를 파이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걸 호도법이라고 해요. 그 설명이 이 호도법에 있어요. 60분법. 원의 둘레를 360도 쪼개가지고 나타낸 걸 60분법이라고 하고, 호도법을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관계없이 파이분의 180으로 항상 일정해 가고, 일정한 가게 크기를 1라디안, 라디안은 생략해서 씁니다. 이것을 단위로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60분법으로 나타내면 1라디안 57도 정도 된대요. 57도. 알겠죠? 57도. 유도하는 방법 여기 있고요. 그래서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관계는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돼. 알겠죠? 나눠주면 돼요. 1도를 180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이 있어. 60분법에는 얼마를 곱하냐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얘가 호도법이 됩니다. 알겠죠? 호도법은 파이에다 180을 집어넣으면 돼요. 파이에다 180도를 집어넣으면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240도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요. 나눠줘. 6, 4, 24, 6, 38, 3분의 4파이다 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는 파이가 나오면 파이에다 180을 넣어줘. 그냥 파이에다 180을 넣어줘. 6, 38이니까 30을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2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파이가 있으면 파이에다는 180을 집어넣어. 알겠죠? 도가 있으면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를 곱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여러분 친해지면 좋은 애들이에요. 이제 이거 각도를 이렇게 친해지면 좋아요. 얘네들이 요 표딱지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 135도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150도도 뭐 몰라도 돼요.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30도는 6분의 파이야. 알겠죠? 45도는 4분의 파이야. 60도는 3분의 파이야. 90도는 2분의 파이야. 알겠죠? 120도는 3분의 2 파이야. 그 다음에 다 띵가고 180도는 파이야. 아니야. 왜 맞지? 270도는 2분의 3 파이야. 360도는 2 파이야. 그럼 아까 우리 일반각의 표현할 때 뭐 세타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뭐 180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그럼 360 뭐가 된다고? 2파이가 돼. 그래서 얘를 2n 파이라고 사용합니다. 2n 파이. 일반각의 표현할 때. 180도는 얼마였어? 파이 이렇게 돼. 그래서 2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됐어요,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너스로 나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바꾸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 각 바꾸는 거 하고 보너스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로 이제 넘어가. 피자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 피자 좋아해? 피자 좋아해? 무슨 피자 좋아해?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 홍콩 가서 피자 안 먹었어? 홍콩 피자? 홍콩 떡? 안 먹었어? 우육탕? 우육탕 먹었어. 아시아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피자야. 그런 거 들어봤어? 아시아 사람 포함해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거의 유럽? 미국? 멕시코 모르겠네. 멕시코 한번 나중에 가보고 싶은데 총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피자 먹고 살아. 그냥 거의 모든 끼니가 피자야. 피자 아니면 뭐 먹어? 그럼? 혹시 들어본 거 없어? 피자 말고 먹는 거? 영국 사람들 피자 아니면 뭐 먹어? 안 궁금해? 피자 아니면 케밥 뭔지 알아? 이렇게 또르띠아 같은 데다가, 이 또르띠아는 뭔지 알아? 난 뭐 그런 거 있잖아. 거기다가 밥이랑 고기랑 볶은 거 싸서 먹는 거 있잖아. 그거 먹는다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밥 잘 먹는 나라가 없다고. 잘. 어때? 행복해? 아니야? 급식 학교에서 먹잖아. 근데 막 동남아 학교들은 다 집에 가서 먹고 오라 그래. 점심시간에. 좋을 것 같지? 안 좋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괜찮아? 라면 끓여 먹겠지, 집에서. 어쨌든 그렇대. 요새 피자를 엄청 많이 먹어. 그래서 이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피자의 호의 길이는 L은 R세타야. R세타. 이때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돼. 호도법. 그러니까 뭐 3분의 파이 뭐 이런 걸 쓴다는 거야. 알겠죠? R세타.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R 하나, 세타 하나가 R 하나, 세타 하나가 L이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RL로 나타내요. 이렇게. 공식 외우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공식 외우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세타가 호도법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요거 우리 중학교 때 할 때는 여기 호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전체 길이 구한 다음에 360분의 세타 해가지고 비율로 구했었단 말이야. 기억나? 중학교 때 이런 거 구할 때 비율로 구했어. 근데 호도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얼마로 나눈 거야? 360으로 나눈 거야. 요 세타 60분법을
360으로 나눠가지고 표현한 거거든. 호도법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갖다 호도법을 쓰면 돼. 알겠죠? 네, 이유는 그렇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개념 체크.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보세요. 피자를 하나 그리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래요. 근데 60도 이제 우리랑 안 친하고 60도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 60도를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 곱해줘요.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 3분의 파이. 그러면 호의 길이 L은 R 세타 2 곱하기 3분의 파이 3분의 2 파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 L인데 L 구해놨으니까 R만 더 곱해주자. 2분의 1 곱하기 R 2고요. 세타 L을 여기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가 답이네요. 이렇게 지워지고 2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또 하나 그려. 피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였대요. 세타를 구하래요. 그러면 L은 2파이는 R 세타 3 세타 세타는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느낌 와? 3분의 2파이 120도야. 3분의 2파이 120도. 알겠죠? 3분의 2파이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120도라고. 60도 더하기 60도니까. 알겠죠? 120도야. 다음 호의 길이가 또 하나 그려. 호의 길이가 3파이고 넓이가 9파이인 부채꼴이 있었대. 그럼 L이랑 R이랑 세타를 구하고 L을 알려줘서 L은 R 세타인데 R 세타가 3파이였대요.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외우셔야 돼요. 이게 9파이였대요. 그럼 여기서 R 하나 세타 하나가 L이에요. 2분의 1 R L인데 L을 지금 얼마로 하자는 거야? 3파이 하면 9파이가 된대요. 파이 지워지고 3 지워져요. 여기도 가니까 3이 됐어요. R은 6이 돼요. 6. R 6. R이 6이면 여기다 6 넣으니까 여기 나눠주면 세타가 나오네. 세타는 2분의 파이였네. 나눠주면 2분의 파이. 세타 2분의 파이. 그죠? 6 2분의 파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문제고요. 여기 보시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파트에 문제가 이런 게 등장해. 처음으로. 근데 이거 먼저 안 풀고 밑에 걸 먼저 푼 다음에 올라올 거예요. 유제 56-1번을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5고 모선의 길이가 8인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래 라는 문제가 나와. 옆넓이를 구하래. 여기다가 일단 원뿔을 하나 그릴 거예요. 원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했다가 똔똔똔똔똔똔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뿔. 네? 원뿔. 모선이 얘가 모선이거든요. 기억나죠? 모선의 길이가 8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였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겨냥도라고 불러. 겨냥도. 얘를 이제 피세요. 얘를 펴. 이걸 피면 전개도가 돼. 전개도. 옆에서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까? 전개도. 이거 피면 어떻게 생겼어? 꽃갈모자를 피면 어떻게 생겼지? 꽃갈모자 피면 펴면 이렇게 생겼고 이게 바닥도 있었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8이고요. 피자의 반지름이 8인 거야. 피자의 반지름. 모선이 뭐였다고? 부채꼴의 반지름이었다고. 부채꼴의 반지름. 모선이라고 하는 건 부채꼴의 반지름이었구나. 밑면의 반지름 얼마예요? 5예요. 5. 밑면의 반지름 5. 그럼 여기서 옆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옆넓이. 옆넓이는 요거 피자가 옆넓이 아니야? 피자 먹고 싶네. 피자가 옆넓이야. 피자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R 알아? 8 알아. 세타 알아? 아직 몰라. 여기가 세타인데 아직 몰라. 세타 어떻게 알 수 있나 봤더니 이거 5를 줬잖아. 5. 그죠? 그럼 이 원의 이 밑뚜껑의 둘레는 호의 길이랑 같아? 밑뚜껑의 둘레는 호의 길이랑 같아. 그치?
여기 붙어 있었잖아 원래. 밑뚜껑에 둘레 얼마? 2파이야. 10파이는 누구랑 같아? 호의 길이 L이랑 같아. L은 R 세타. R이 얼마였다고요? 8이었다고. 8. 그래서 우리 궁금했던 세타는 4분의 5파이가 돼요. 4분의 5파이. 여기다 넣으시면 사실 4분의 5파이 몰라도 풀 수 있었는데 그냥 해본 거야. 이게 2분의 1 RL이잖아요. 2분의 1 R이 8이에요. 8. L은 얼마예요? L이 요 둘레랑 같다고. 10파이. 그러면 4. 답은 40파이가 정답이에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풀어도 똑같이 답은 나와요. 공식을 외워야 돼. 공식을 외워서 촉촉촉 푸시면 돼요. 요런 문제가 조금 난이도 그래도 중 정도의 문제고요. 유제 문제 하기 전에 예제 문제에 있던 거 보시면 얘가 중상 정도 돼요. 중상. 요거 물어보는 게 중상인데 요거 여러분 전 교과 과정에서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얘를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푸는 거 다 알려줘. 쌤이 알려줄 거야. 그러면 이거 엄청 쉬워. 외워야 돼. 근데 그걸 기억해야 돼. 기억하고 있다가 딱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푸는 방법을 해줄 건데 부채꼴이 이렇게 있대. 피자 반지름이고요. 여기를 L이라고 해요. L. 여기서 둘레. 문제가 뭐였냐면 둘레의 길이가 16인. 둘레가 16이래. 둘레라는 건 둘레인 거죠. 둘레. 다 돌아가야 돼. 그러면 둘레라고 하는 건 2R 더하기 L이 둘레였어. 둘레. 알겠죠? 이해돼요? R 하나 L이 둘레라고. 2R 더하기 L. 둘레. 근데 L은 뭐였어? 공식. L은 R 세타. 2R 더하기 R 세타. 그 값이 16이었대. 둘레의 길이가 16이었대. 그런 애들 중에 넓이가 최대였대. 넓이는 S.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게 최대인 친구가 있을 때 최대. 여기도 문자 모르는 거 R 세타 R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R 세타 이렇게 돼 있지. 예? 모르는 문자가. 그럼 얘네들이 뭔가 연립을 때릴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세타는으로 고쳐. 세타는 이 위의 식을 세타는으로 고쳐. 16 마이너스 2R이었는데요. R로 나누면 세타가 됩니다. 여기 2R 넘어가시고 마이너스 2R인데 R 앞에 있었던 거 나눠주시면 이렇게 돼요. 세타는 R분의 16 마이너스 2R. 이 친구를 여기다 넣어. 2분의 1 R제곱 곱하기 R분의 16 마이너스 2R. R 하나 지워집니다. 곱해. 그러면 요렇게 먼저 곱하고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2로 나눠주니까 몇 R? 8R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넓이가 이렇게 생겼어. R에 대한 몇 차식이죠? R에 대한 2차. 2차. R에 대한 2차식이야.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음수면 위로 볼록해. 축의 방정식. R이 얼마일 때 축의 방정식 같죠? R이 4일 때 같습니다. 그럼 R이 4일 때 무슨 값을 갖지? 최대 값을 갖겠네. 이때 R은 뭐야? 반지름. 반지름이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을 갖고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 우리한테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는 뭐였는데? 세타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구했어요. 여기다 넣어보면 됩니다. R에다 4를 넣으면 2, 4, 8 더하기 4세타. 그럼 이게 16이래요. 그 세타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2였으면 좋겠지. 8 더하기 8 하면 16이잖아. 그래서 세타는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는 2였어 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걸 이제 정리하면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있을 때 이 넓이가 최대래. 무조건 상황은 뭐라고? 상황 넓이가 최대.
넓이가 최대면 중심각의 크기 무조건 2야. 중심각의 크기 무조건 2야. 알겠죠? 무조건 2로 나와. 중심각의 크기가. 알겠지? 여기도 2였잖아 답이. 무조건 2로 나온다고. 중심각의 크기가. 외워. 중심각이 무조건 2야.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 답이 뭐야? R이 얼마일 때였어? 최대 넓은 게? R이 4일 때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이면 이렇게 생기면 얘가 넓이가 최대야. 알겠죠? 그래서 둘레 나누기 4를 하면 반지름이 나와. 둘레 나누기 4를 하면 반지름이 나와. 둘레 나누기 2를 하면 호의 길이가 나와. 이걸 외우셔야 돼요. 3개. 요거 1번 중심각의 크기, 2번, 3번.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정해져 있어. 답이. 그래서 요거 계산 안 해도 돼. 앞에 한 거. 그냥 이런 거 이따만 알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답 다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생겼다고? 반지름 이렇게 생겼다고. 넓이가 최대인 거는 모양이 반지름 4개 더한 거라고. 반지름 이렇게 생기면 넓이가 최대라고. 무조건. 알겠지? 무조건 최대야. 이렇게 생겼어. 그냥 외우면 돼. 외우면 문제 풀 수 있어. 나올 때마다 외우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플러스 56-2번을 보면 와 엄마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와 엄마 역으로 값으로 최대값 이거 열심히 외웠더니 최소값을 구하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넓이가 최대인 거랑 둘레가 최소인 거는 안 같잖아. 다르게 풀어야 돼. 뭘 구하재?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재. 둘레의 길이. 다시 피자 반지름 L 둘레라고 하는 건 2R 더하기 L 이었다고. 호의 길이. 와 엄마. 근데 알려준 게 뭐야? 알려준 게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게 9였다고 하는 거야. 지금 9였다고. 그죠? 여기 아까 둘레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2R 더하기 R 세타로 표현했죠? L은 R 세타.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러면 얘네들이 또 보면은 여기도 R 세타, 여기도 R 세타. 하나로 뭔가 맞출 수 있겠네? 그럼 위의 식을 또 뭘로 바꿔? 세타. 여기를 세타는으로 고쳐. 얘를. 아래 식을 세타는으로 고쳐. 여기를 세타는 고칠 거야. 앞에 2분의 1 보기 싫어요. 2분의 1 보기 싫어요. 얼마 곱해요? 2 곱해요. 그럼 여기 얼마 돼요? 18. R제곱으로 나눠줘요. R제곱분의 18. 이 돼요. R제곱분의 18. 세타 대신에 넣어요. 여기다가 이거를 세타 대신에 넣어요. 그럼 2R 더하기 앞에 R이 있었고 R제곱분의 18이 돼요. R 하나 지워져서 2R 더하기 R분의 18이 돼요. 이게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야. 둘레의 길이. 이때 R은 양수야? R은 양수야? 반지름 양수잖아. R분의 18도 양수야? 두 양수의 합은 어? 두 양수의 합은 2배의 두 양수의 곱 36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합니다. 산술 기하 평균. 알겠죠? 산기평. 여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산기평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이 12. 이 값의 최소는 얼마야? 10이야. 둘레 길이의 최소는 12였어 라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이 정도 나오면 좀 상이야, 상. 요 풀이가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게 쉽지 않아. 알겠죠? 근데 몇 번 풀어보면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응용해서 나올 수 있다. 산수비학 평균이 나온다고 갑자기 짜증나잖아. 우리가 1학년 때도 짜증나는데 지금 또 나오면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응용해서 나올 수 있고 이 정도까지 여러분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삼각비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삼각비까지만 하면 돼. 삼각비 아까 앞에서 했어. 밑변분의 밑변 사인이고요. 사인. 밑변분의 밑변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지, 그지? 맞아? 그거 다야. 그냥 그거 하면 돼. 그래서 이거 좀 이런 거 그때 광동고 한번 보여줬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0, 3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쓰고 사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분모에 뭘 써? 2분의 쓰시고 여기 0, 1, 2, 3, 4 쓰시고 루트 이렇게 하면 사인 0은 0, 사인 30도는 루트 1은 1이니까 2분의 1, 40도는 루트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루트 4는 2니까 2분의 2, 1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코사인은 똑같이 하는데 2분의 하는데 여기 4, 3, 2, 1, 0 이렇게 쓰면 된다고. 루트 이렇게 하면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본 적 있어? 뭐 다른 사람들 탄젠트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탄젠트는 0은 0이고요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3분의 루트 3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45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이고요 여기는 없어요. 코사인 90도는 없어요. 알겠죠? 값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예. 다음 장의 예제. 오른쪽 그림을 이용하여 탄젠트 15도와 탄젠트 75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미적분 2를 선택하신다면 이걸 좀 더 깔끔하게 이 그림 없이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거든요. 미적분 2에서 알려줘. 공식을 알려줘. 그런데 여기 없으니까 처음에 뭐 구하자 그랬냐면 탄젠트 15도를 구하자요. 탄젠트 15도. 그러면 얘가 15도네. 맞지? 그럼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였던 거네. 맞죠? 그러면 밑변이랑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네. 우리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30도야. 여기 90도야. 얘는 몇 도야? 몇 도? 몇 도? 몇 도? 30도, 60도, 90도잖아. 60도. 그지? 다 더하면 180도 돼야 되잖아. 삼각형의 내각이 하면 180도잖아. 그지? 근데 30도, 60도, 90도는 특별히 무슨 비를 갖지? 삼각비?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같잖아. 그러면 30도가 바라보는 게 1이었지. 여기다 그냥 1이라고 써. 1. 30도 바라보는 거 1이라고 써. 요 길이를 그냥 1이라고 해. 괜찮아. 알겠지? 60도 바라보는 거 뭐라고 해? 루트 3. 90도 바라보는 거 2였죠, 2. 이렇게 써. 왜냐하면 우리 결국 구할 것도 탄젠트지. 탄젠트도 비율이잖아. 그지? 얘네들도 1대2대 루트 3이 실제로는 비율이잖아. 2대 4대 2 루트 3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비율이고 얘도 비율이니까 그냥 어차피 구하는 것도 비율이니까 다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알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이 봤다? 이렇게 봤다? 여기 몇 도지, 여기? 몇 도? 150도, 150도. 30도 빼니까 150도. 야, 그럼 여기 몇 도야? 몇 도? 15도야. 여기도 15도야. 삼각형이 있는데 아래 밑에 각이 똑같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 여기가 2야, 2. 요 길이가 2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탄젠트 15도는 밑변분의 2 더하기 루트 3분의 높이 1 이렇게 되겠죠. 아, 분모에 루트가 있어. 기분이 안 좋아. 유리화해야 돼.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1이고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이에요. 두 번째. 탄젠트 75도를 구하래. 이거 막 열심히 봤어. 이 삼각형을 열심히 봐.
삼각형 열심히 어디 75도 있어? 어디에 75도가 있어? 75도 어디 있어? 이 삼각형에 75도가 어디 있어? 여기 75도 있잖아. 그치? 15도 더하기 60도가 75잖아. 맞지? 그럼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여기가 75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이게 밑변이겠죠. 밑변. 맞죠?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슉 이렇게 75도 90도 1이 밑변, 이게 높이. 밑변분의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변이 누구야? 1. 높이가 누구야? 2 더하기 루트 3. 답은 2 더하기 루트 3이 되겠다 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중학교야. 그치? 중학교 때 했던 거야. 두 번째, 밑에 있는 거 사실 똑같은데요. 뭘 구하자 그랬냐면 탄젠트 2분의 세타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이런 문제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이는 180도를 의미해요. 알겠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우리 호도법이랑 친해져야 돼가지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여기 2분의 세타가 있어.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2분의 세타랑 누구랑 더해야 세타 되지? 2분의 세타를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2분의 세타야. 얘도 무슨 삼각형이야? 2등변 삼각형이야. 2등변 삼각형이야. 끝났어. 여기서 그냥 중학생처럼 구하면 여기가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밑변 제곱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1. 중학생 피타고라스.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미적분 2 가면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여기 보시면 얘가 AC거든요. 이 길이를 AC로 표현하거든요. AC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AC는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쓰면 고등학생. 알겠죠? 길이를 삼각함수 끌어와서 나타내면 고등학생. 그냥 피타고라스 하면 중학생. 그래서 나중에 요렇게 해갖고 푸는 문제들이 아주 3더미처럼 있어. 미적분에 가면. 아주 그냥 너무 좋아. 그치? 어쨌든 넘어가고요. 딴소리였고요. 여기 그럼 어떻게 돼? 여기도 얼마가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그냥 a였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 밑변 루트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분의 높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트가 분모에 있는 거 너무 싫어. 앞에 거절부터 뒤 거절보면 1이고요. 갖다 쓰시면 루트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정답이 될 겁니다.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미적분 1 뭐 이런 거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